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로드 경기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까지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들을 위한 지역화폐 수원페이가 시작됐는데요. 이번에는 지자체와 정계, 기업, 학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 화서동 먹거리촌에서 1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기호 씨. 사업체를 꾸렸을 때만 해도 큰 꿈을 품었지만 요즘은 반토막난 매출에 사업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에 달라진 소비 패턴도 식당 운영에 큰 걸림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힘든 게 최저임금이고요. 지갑이 얇아져서 고객들이 소비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달 문화가 유행해서 식당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 씨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수원 시내 5만 6천 명, 등록된 종사자까지 합하면 10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시내 10만 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수원시와 의회, 학교, 기업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의 협약엔 매달 특정일을 골목상권 이용하는 날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체 행사나 명절 때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수원의 지역화폐 수원페이도 활용한다는 게 협약의 골자입니다. 시민들의 애정 그리고 행정의 든든한 뒷받침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골목 상권의 터줏대감인 소상공인들의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수원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 의회에선 조례를 통해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음식문화 거리 조성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을 하였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 조직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정 짓는 것에 국회 차원에서도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에 이어 취급 품목도 제한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신선 과체류라든가 생선류 같은 것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좀 제안을 하고 그런 입법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령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의회, 정계, 학계, 기업까지 힘을 모으고 나선 가운데 상인들은 이번 협약으로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이천시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시상금으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고용률 65.2%를 달성해 경기도 내에서 5년간 고용률 1위를 유지하며 14,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SK하이닉스 증설과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유치 등의 노력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동탄 신도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트램 건설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있는 사업비와 관련해선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부족하다면 화성시 돈으로 충당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동탄 신도시의 노상철도, 트램을 놓는 데 필요한 예상 건설비는 약 9,900억 원, 이 중 9,200억 원은 이미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지를 두고 경기도와 화성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이 트램 사업과 관련해 필요하면 화성시가 비용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에도요. 저희가 경기도에 700억이 부족하다면 화성시 재원을 하겠다고 제가 이미 문서로 보냈습니다. 철도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입찰 과정에 비용이 줄어들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낸 비용만으로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최종 사업비가 9,900억 그 이렇게 해서 700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입찰을 하면 여조건 국책 사업에 보통 85%에서 90%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00억으로 해도 실제로는 저는 9천억 미만의 사업자가 입찰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철도 관련 사업체 중에선 8,500억 원 정도에도 참여할 의사를 밝힌 곳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탄역과 병점역으로 오가는 무정차 버스와 관련해서도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성시는 6월 안에는 남양에서 병점, 7월 말에는 향남에서 병점 구간에 무정차 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향남에서 생기고 7월 1일 날 남양에 생기니까 이게 먼 후에 생기는 게 아니고 7월 달까지면 다 완성되는 겁니다. 1차가. 화성시는 무정차 버스와 연계한 지선버스나 마을버스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400원으로 책정된 버스 요금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오산시가 시청에 동식물원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며 별관을 더 짓겠다고 밝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오산시 청사입니다.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민원실과 사무공간이, 5층은 오산시 의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420여 명이 근무하고 시의회도 있다 보니 사무공간과 회의실, 직장 보육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공간은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이런저런 공간 부족을 이유로 별관과 시의회 건물을 짓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사 별관은 시청 뒤편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의회 청사는 시청 우측에 지상 4층 규모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별관에 260억, 의회 청사에 80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시청사에 동물원 조성을 강행하면서 별도로 별관을 더 짓겠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시청사 동물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 부족하다는 사무공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이 버드파크와 주차 타워를 짓는데 이름은 별관으로 해놓고 버드파크를 짓기 위한 주차장을 짓는 겁니다. 이 버드파크는 짓지 말고 주차장은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뒤에 주차장을 짓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별관 계획은 시청사 동물원 조성 계획 이전에 논의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지난 2008년 별관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아직 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청 내 동물원 예정지에 사무실 증축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족한 면적을 채울 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보강을 해야 되고요. 저기에 접어야 저희가 필요한 면적을 감당이 안 돼요. 이런 가운데 오산시 의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시청 공간을 이용해 동물원도 만들고 부족한 사무실도 만들겠다는 오산시. 혈세 낭비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의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의회가 평택시의 귀속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 결정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의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충남 당진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매립지를 귀속할 것인지를 따지자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 경계선에 따라 관할권을 줘야 한다며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4월 관할권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평택시는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해상 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매립 목적에 부합되면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 목적이나 이용자의 편의성, 국토 활용성 등을 따져 2015년 평택시 관할을 결정했습니다. 신생 매립지 96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약 71%를 평택시가 관할하고 나머지 29%는 충남 당진시 귀속을 결정한 겁니다. 충남 당진시와 아산시는 정부 결정에 반발해 2015년 5월과 6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헌법재판소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평택시와 충남 당진 아산시와의 평택항 신생 매립지 분쟁은 결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택시의회는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가 지리적 인접성이나 주민 편의성 등을 따져봐도 분명코 평택시 귀속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결정대로 관할권 귀속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택 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조속히 평택시 귀속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택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요즘 도시 근교 농장에서 텃밭 가꾸는 분들 많으시죠? 다양한 작물을 심으면서 쏟는 애정도 남다를 텐데요. 정성 어린 마음을 서리꾼들이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용인에서 엄나무와 오가피 등 값비싼 농작물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밭에서 농작물을 몰래 뜯고 있습니다. 농장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나무에 달린 열매도 땁니다. 62살 A모 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의 한 농장에 침입해 삼나물과 엄나무, 오가피 등 농작물 4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농장 주변에 CCTV가 없는 점을 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새벽 시간대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농장에서만 4차례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훔친 농작물을 담아갔습니다. 주로 값비싼 특용 작물을 위주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농장 주인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이 주말마다 반복된 것을 확인하고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새벽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1년 농사가. 일반인들도 아무 제어식 없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몇 개씩 뽑아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경찰은 A씨가 훔친 농산물이 다량이고 범죄 수법이 치밀한 점을 들어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또 소량의 농작물 서리도 엄연한 절도인 만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명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계획을 조건부 찬성했었던 광명시도 입장을 바꿔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일 열린 구로 차량기지 이전 주민공청회. 패널로 나선 광명 시민들은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에 대해 국토부의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쏟아붓습니다. 그렇죠? 광명시를 위해서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죠. 똑같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구로구한테는 주고 광명시한테는 안 줍니까? 광명시는 공이고 구로구는 특별시민이라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각적인 군사 복제 시절 때 보고 아마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절차가 중간 과정을 싹 빼놓고 마치 그냥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청회장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을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오시설 때문이기 때문에 광명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광명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구로동만 사람 사는 데냐? 그것이 뭐 40년의 수건 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수건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굳이 광명에서 넘기면서 수건 사업을 해결한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형평성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겠느냐? 구로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 포함된 바밀마을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마치 국책 사업인 양 위장을 해가지고 광명시에다가 이 엄청난 혐오 시설을 전가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시민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박승원 광명시장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부에 정식으로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광명시와 시민들이 계속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의 힘을 모아서 강력하게 국토부에게 저희 의사를 전달하고 이 사업이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광명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계획이 철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원시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수원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음 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수원 만민광장을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구 민원실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문지 작성도 가능합니다. 설문은 산업, 중소기업, 문화체육관광,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25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설문조사 결과는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이색 관광지인 광명동굴의 관광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5년 유료화 개장 이후 4년 만인데요. 한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는 등 국내 유명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가학동에 위치한 광명동굴. 연중 섭씨 12도 안팎을 유지하는 동굴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국내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구경하기에 좀 잘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볼 것도 많고. 광명동굴의 누적 관광객 수가 지난 5월 28일 기준 500만 1,09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유료화 개장 이후 4년 만입니다. 광명동굴에서는 VR 체험관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쇼, 라스코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주하고 그 동굴 안에서 그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보니까 화려하고도 웅장한 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함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광명시는 첨단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관광 콘텐츠로 광명동굴을 개발해 국내를 넘어 국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광명동굴 주변에 17만 평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관광도시로서의 조성을 잘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100대 관광지로 선정된 광명동굴. 수도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색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이전하게 될 미군기지도 평택 팽성의 캠프 험프리스로 결정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 이전은 한미 공동신무단을 구성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세교지구 정신병원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개 진행될 예정이었던 현장 조사는 병원 관계자와 위원 사이의 다툼 끝에 결국 특위위원들과 보건소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조사특위는 당초 소방서와 장애인 부서, 건축부서 등의 공무원을 대동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특위 방문 전 병원 측은 오산시의 병원 허가 취소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다 보면 별것 아니지만 몰라서 겪는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꿀 같은 정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날파리 없애는 법.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주방에 날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도 생기는 날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쌀뜨물과 식초. 쌀뜨물에는 항균 효과와 살균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분무기에 쌀뜨물과 식초를 9:1의 비율로 섞은 후 날파리가 다니는 곳에 뿌려주면 날파리 퇴치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종이컵과 달콤한 음식. 종이컵 안에 사탕, 과일 껍질, 설탕 등을 넣어 랩으로 밀봉한 후 날파리가 들어갈 만한 정도의 구멍을 뚫어주면 냄새를 맡은 날파리들이 구멍 사이로 들어간 후 빠져나오지 못해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 락스와 뜨거운 물. 날파리들은 하수구, 싱크대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소에 깨끗하게 관리한다면 들어올 수 없겠죠? 락스와 뜨거운 물을 하수구와 싱크대에 부어주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인 날파리. 알려드린 꿀팁으로 예방하고 퇴치해보도록 해요.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